어, 수소 산소를 불안가수는 2대 1인데 그게 매일 필요가 없이 제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불안가스,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이렇게 산소의 비율을 오히려 높여가지고 약간 고화력, 완전 연소를 향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딱 각각 터지기 쉬운 거로 각각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뭐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용 연료로 사용하든지 뭐그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든지 어떤 연료로 사용하든지 각각 따로 보관했다가 섞어줍니다. 섞어줄 때 온도를 좀 높여줘야 돼. 그래야지 완전 연소와 고화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또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함부로 침해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섞어주고 연소실에 몇 군데가 됐더니 거기다 가스 배분기처럼 해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시키면 됩니다. 거기다 다른 이종 연료를 섞어도 됩니다. 휘발유 같은 것을 이렇게 증기화 시켜가지고 하든지 석유계통 아니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액상화 증기화 분말화 시킨 것을 그 용도별로 해서 보통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했을 때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런 방법이 되고 수소 산소 추출은 전파를 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종류가 틀린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해요. 이 방식은 좀 융합열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평균하고자 한다라는 제 원리를 따라서 강한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보다 강한 높은 온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융합열. 그래서 이것을 물을 상중하로 해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쏴준다. 거기다 넣어서 적외선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을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로 쏴주고 같이 이렇게 이것은 이제 회전 방식으로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그 음식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전파가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에서도 전파를 쏴서 돌려서 약간 회전이 일어나면 이렇게 위로 상승하기가 쉽겠죠. 기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수소산소 추출을 이루고요.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좀 집어넣는 식으로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가열을 같이 해가지고 뭐 뭘로 됐든 간에 석유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가열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하는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석유 어떤 추출 방법에서 수소만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산소도 같이 집어넣어주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고온 고압 속에서 어떤 석유를 정지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오일 샌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어줘서 수소산소를 이렇게 최대한 하고 발화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런 기술은 용광로 같은 데서는 또 고무나 플라스틱 불순물 제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면서 동시에 고온, 고압,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이런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석유 정제 방법이나 용광로 뭐 금속 재련할 때도 이렇게 되는 금속 같은 거 불순물 제거하거나 아니면 여기 고무, 플라스틱, 기타 불순물 제거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수소하고 수소를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에 어떤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것을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집어가지고 뭐 단독으로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그래갖고 이제 오일 샌드 같은 것을 정지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이 끓이는 방식도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아까쯤에 제가 그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그게 이제 전기 분해법과 열 분해법을 같이 동시에 쓰는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압축 공기 같이 집어넣고 근데 이제 그때처럼 석유도 이거를 전파로 끓일 수 있어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더라도 그거하고 적외선 전파를 같이 쓰기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하고 적외선을 같이 이렇게 하는 방식은 군사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지상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하면 고기 익힐 수 있잖아요. 물을 끓이고 해서 물을 끓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그러면 지상을 공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상이 약간 저 전파 현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기 같은 것이 이제 전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기판을 태워버리는데 또 사람도 출력이 좀 강하면 사람도 태울 수 있겠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또는 대공 방어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하늘에 쏴가지고 대공 방어망 태워버리는 고열을 만들어서 방어망을 만들어서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때 대공 방어입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쏘고 그 숫자가 많으면 여기서 전파 쏘는 기계가 이제 많다 그러면 레이더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하늘을 방어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A사 레이더 같은 것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쏴서 A사 레이더나 헬기 같은 데서도 쏘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차량, 그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그 전파를 뭘로 쏘든지 일반 레이저파를 쏘든지 아니면 전부 다 파형이 이제 어떤 전파를 쓰든지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써서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는 걸로 쓰고 하나는 사람을 열을 체크해서 사람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 운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군에서도 쓸 수 있고요. 군에서도 지상 차량 같은 데 싣고 다니면서 쏴가지고 하나는 무기가 숨겨져 있는 헬기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하나는 사람을 탐색을 해서 할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 폭파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쏘든지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하나 쏴가지고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는 이런 방식도 군에서도 제가 대인지뢰 대전차지를 전파로 폭파시키는 구조 또는 슈레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특수부대 아니더라도 전파로 폭파시키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전파로 이렇게 껴 언어프 해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서 움직이는 기뢰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탄 같은 것도 전파로 폭탄을 갖고 항공기에서 투여를 해서 일정 고도에서 전파로 폭발을 동시에 시켜버리는 것 또는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간에 때 터지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차포탄, 한포탄 아니면 자주포탄 이런 것도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터뜨려주거나 슈리탄 같은 것을 유리탄이나 기타 다른 폭탄을 드론이나 이런 게 RC카에다 실어가지고 폭탄을 할 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타이머를 달아서 터뜨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수소산소 추출을 갖다가 기존에 그리고 석유를 계속 지금 내연기관차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식과는 좀 틀리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으로 보이고요. 수소산소를 이렇게 했듯이 휘발유 산소, 그 다음에 경유산소, LPG 산소, 등유산소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이렇게 가스, LPG 아니더라도 도시가스 하더라도 산소 이런 경우는 산업상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발전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다가 각각의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완전 연소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차를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고열이 일어나면 엔진 또한 튼튼해지겠죠.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엔진 자체를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엔진 오일 자체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쪽에다가 압축 공기를 갖다가
뭐 비행체 이렇게 블레이드 이용해서 이렇게 공기를 싸가지고 어떤 엔진을 보호하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어떤 엔진의 내구성, 엔진이 깨지지 않도록 높은 곳에서 깨지지 않도록 뭐그 화력은 이제 어느 정도 연료를 할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하시겠죠. 아까 지금 수소, 산소 이렇게 하듯이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도시가스 산소 이렇게 들어가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연소실에 몇 개가 연소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로 할 수도 있고 항공기, 항공유 산소 비행체로 썼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럼 설계를 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줍니다.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고요.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고 그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쓰면 적게 쓰고 많이 쓰면 많이 타는 많이 쓰는 이런 많이 주면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줬는데 연료를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석유 방식으로 만약에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석유 방식으로 두 팬을 돌리든가 아니면 회전팬을 돌리든가 회전 프로펠러를 돌리든가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가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뭐 고속, 중속, 저속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거죠. 연료량을 적게 줬는데 뭐 많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 같은 회전편이다 그러면 한쪽에는 적게 주고 연료를 한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향장 오른쪽으로 가 왼쪽에 많이 주고 왼쪽으로 가고요.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변 프로펠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방식이나 기타 비행체 방식이 되어 있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래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어떤 한국은행과 정보기관이 광고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이런 데도 오스트리아 관광청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옥션 신세계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한국 그렇게 삼성과 네이버 이렇게 협업로봇 이런 것들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죠.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이렇게 나누고 1cm는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1cm 뭐 그래서 거기 이제 전 세계 기반 내비게이션이나 맵 지도를 만들거나 그 나라의 주소 지번에 상관없이 주소 지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쓸 수 있고요. 딱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해서 상하수도나 아니면 여기 뭡니까 가스관 뭐 인터넷 장비 이렇게 매설할 때 통신선 이런 것들을 전기선도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매설 위치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산 같은 데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반도체 안에 로봇 안에서 장비 컴퓨터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 이동 경로와 이런 목표 이렇게 해서 어디서 저장하거나 연산 처리하거나 일하는 곳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죠. 하나의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제 100개 정도로 쪼갰다고 합시다. 잘게 쪼갰으면 하나의 도로를 타고 하나의 어떤 저장 창고에 가서 일하면 발열이 심하죠.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에 가서 읽고 쓰기를 하면은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 동영상 쪼개진 파일들은 1년 번호를 써줄 수 있고요.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를 부여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더라도 전체 암호를 다 깨야만 100개 암호를 다 깨야만 하든지 뭐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스마트폰 데스크탑의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어떤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조차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암호를 설정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문자 같은 거 보지 못하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메일 기능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포털에서 이메일 기능을 갖다가 쓰면은 거기도 암호를 걸어놓은 그래서 함부로 내 이메일을 보지 못하도록 사진과 동영상 뭐 그런 문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이제 거기 기존에 했던 회원 번호를 치고 회원이냐 아니냐 그걸 치고 들어가는 걸 말고 암호를 따로 설정하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뭐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50군데 도로를 타고 50군데 저장 창고나 70군데 저장 창고 해줘도 괜찮아요. 네, 잘게 쪼개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동시에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 우리 내가 이제 기억 장치를 한 군데만 저장하지 않고 주요한 저장 기억 장소가 있고 나머지 파편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발열이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 뇌의 방식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나 뭐 어떤 메모리나 모든 반도체, SSD, 뭐 HDD 모든 어떤 반도체나 통신칩과 모든 형태의 반도체 또는 보드, 컴퓨터의 명령 체계 자체가 그렇게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느 도로를 탈지, 어떤 통신선을 탈지, 어떤 저장 장소에 가서 일을 할지 이것을 뭐 통신선이 많을 거니까 통신도로가 정보가 움직이는 도로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또는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옆으로 사다리 타기식으로 옆에 도로를 이렇게 옮겨 탈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나오게 됩니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다 아니면 자율주행 드론이다 비행 체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비행 경로를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설정해주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기존에 재래식 폭탄에 때 키트 달아놓은 이런 기술 보잖아. 이런 또 드론 같은데 자살 폭탄 드론이다 그러면 영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상대방이 그쪽에 이렇게 갔을 때 목표가 이동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을 이렇게 탐색해서 위성 같은 데서 보고 이렇게 알려줘도 되고요. 그 방식도 되고 주변을 탐색해서 영상을 딱 발견하고 주변을 탐색해서 영상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거를 추적해서 자동 추적해서 간다는 겁니다. 전파를 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은 되게 싸게 폭탄을 유도 미사일처럼 만들 수 있어서 이 방식을 동원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상대방과 나의 위치를 거리를 정확히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물체 크기를 따라서 파악을 하고요. 그래도 물체 크기가 이제 확대되느냐 안 이게 그 자율주행 차량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이만하게 보이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파를 싸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거고 탐색을 하면 그냥 그 영상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상대방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딱 온다는 거죠. 아니면 유성 같은 데는 다른 플랫폼에서 위에서 보고 있다가 상대방 위치가 여기다라는 것은 좌표 숫자방을 잠깐 짧게 딱 보내주면 캐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뭐 이렇게 암호를 정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이쪽 드론이나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당연히 있겠죠. 짧은 시간만을 딱 받아들이고 딱 통신선 폐쇄를 해서 상대방의 어떤 역으로 통신 조정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저게 좀 제 기술 일부러 제가 많이 언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데서도 앞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고 일처리를 하고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없이 로봇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배터리가 다 온오프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동력을 줄지 정기적인 힘이라고 했을 때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정보 이동과 그래서 그 배터리마다 각 부위별로 필요한 정기적인 힘을 시간적으로 또는 목적별로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거 하나 드는데 뭐 용체 드는 전기 많이 에너지 낭비죠. 그래서 막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많은 힘을 이렇게 무게를 측정해서 전기를 이렇게 에너지를 부여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뛰어다닐 때 달리기 할 때 시시각각으로 왼쪽 오른쪽에 틀리게 전기적인 힘을 주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 1cm는 0.1cm나 그 이하로도 가능하죠. 0.0000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을 YTN에서 어떤 상수도 업체가 쓰시더라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수도 업체에서 상수도 관안을 계속 가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부서진 부분의 크기까지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이란 YTN의 내 기술이 너무 많이 나요. 플라스틱 창문으로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의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격벽 시스템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도와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인데 이걸 쓰시더라고요. 원래 안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갖고 배터리를 한 개 이상이 생겼으면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이었는데 그걸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듯이 냉난방 이렇게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사람 미친 사람은 없어. 근데 저는 이제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배터리의 어떤 전해줄 구조, 액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늦는구나. 이동 속도가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그다음에 이런 구동 배터리 이런 데 떠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외부 충격을 견디는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온도를 좀 거기를 뭐 냉난방 해주자 이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줬습니다. 하나 A사례에다 같은 데도 그렇게 해서 천무 광고하셨는데 수출되셨고 한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는 많은 고가의 기관이 방송한 그 광고를 낸다는 건 드문 일인데죠. 그래서 그래도 YTN에 제 기술이 왕창 나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부분 그다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삼성에서도 어떤 배터리 28,800개 원통형 배터리를 한다는데 거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 MLCC 기술에서도 사용되고요. 산업상에 쓰일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배터리를 각각 다 전선 28,000개 다음 전체 다 전선을 연결을 시킵니다. 전선을 연결을 시켜서 언오프 구조를 갖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배터리를 쓸지 를 통해서 뭐 5개 하나당 뭐 100씩의 공급을 5개 쓰면 500이잖아요. 10개 쓰면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언오프 구조를 따라서 이 같은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때는 그 원통형 배터리 향후에는 앞으로 이제 발전하면 원통형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작은 셀로 10개든 뭐 20개든 이렇게 작은 셀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전기를 세분화시켜서 어떤 전기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해 구리선을 연결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도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산업상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속도 자체를 이제 전기양을 따라서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고 속도를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전기양을 통해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저속, 중속, 고속을 만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배터리 부분 안에 전해질 구조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통로를 안에 전해질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있게 하고 그 리튬 이온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겨울 때 추울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배터리 기술을 사용 전고체 배터리보다 더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흑연제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기술에 있어 흑연 코커스 구조 음극재에서 어떤 가로서부터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쓰는 기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는 보다 그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고 빨라집니다. 그 현상도 그다음에 그걸 굵은 걸로 이제 뼈대를 구성하고 전체를 큰 덩어리로 한 판으로 이렇게 딱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구성합니다. 아시죠? 양극재도 이제 가루 형태에서부터 대중소 틀리게 하고 전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쓰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떤 보면 탄소봉 이거를 갖다 여러 겹으로 만들어 한 덩어리 큰 거잖아요.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게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연판 같은 것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쓰고 그 동일한 기술이 쓰이는 거죠. 이산화 망간 같은 가루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꼭지가 있잖아요. 이미 꼭지를 2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좀 튀어나게 해서 좀 넓게 만들어. 그러면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배터리를 제가 만들자가 되는데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거 참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대 기아차에서 제발 부탁인데 이 기술 쓰지 마세요. 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용 배터리도 이렇게 2차 전지를 가지고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원래 하는 이제 이런 거로도 이런 거기 2차 전지가 아닌 이런 거로도 100개, 1000개 만들어 언오프 구조로 가정용 배터리나 휴대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고요. 2차 전지로도 수백 개나 수천 개, 또 수만 개도 괜찮아요. 수십만 개도 괜찮아요. 언어프 구조로 해서 통제해서 전기양을 통제를 합니다.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로봇 안에도 앞으로 이런 방식이 들어갈 거라고. MLCC도 MLCC 휴대폰이라든지 MLCC 기술도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압상에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 방식에서 배터리 방식이든 아니면 전기를 통제할 때 이렇게 언오프 구조로 전기양을 통제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배터리는 뭐 수백 개에서 뭐 수천 개도 되겠죠. 2차 전지 싼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용 배터리를 원래는 인버터 발전기를 써야 되죠. 비상용 발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운 거로 언오프 스위치만 올리면은 뭐 주요 두꺼집이라고 그러죠. 주요 전기선 아니면 컴퓨터, 냉장고 원하는 곳에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 동안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을 담아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배터리 산업, 휴대용으로도 캠핑용으로 괜찮고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튬 이온 조지에다 플러스해서 비싼 거는 그냥 2차 전지 싼 걸로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현대기아나 삼성이나 하지 마세요. 네, LG나 그래서 부탁입니다. 네, 대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그죠? 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전 세계 배터리 업체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쓰지 마십시오. 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죠. 네, 같이 만드시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다가 회전축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축이 돌아가면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원통형으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두께가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 겹의 연고전선들을 돌아서 자동차 회전축이 돌아갈 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거기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합니다. 이 기술은 풍력 발전에서도 풍력 발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작은 단위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작은 바람도 이렇게 통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해상 풍력 발전 너무 비싸잖아요. 한 개당 수십억 만들고 고장 나면 1년 전기값 다 날라가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력 발전으로 세워서 그것도 회전축을 돌리는죠.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어떤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소들을 원통형이나 뭐 어떤 형식이나 쭉 감아놓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송전선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굵기가 틀리게 해서 합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다른 방식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휴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캠핑용으로도. 이거를 자동차 축에 감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료가 석유로 돌리든 수소산소로 돌리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회전축을 100m 또는 200m도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몇십 m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하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잔뜩 두께가 틀린 연구자소들을 감아놓고 거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께가 틀린 연구자소들을 많이 감아놓고 전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송전선로는 두께가 틀린 전기선에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이 대중소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선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는 이 기술은 모터 직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변하고요. 일반 방식으로 변하려면 이렇게 서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동일한 두께로 하시면 일반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 A사 레이더라든지 약간 파워가 필요한 곳에 전원 공급기 방식에 서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직전에서는 이제 이것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전력이 강하게 필요한 방식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는 일반 자동차 제너레이터도 그렇고 일단 모든 발전기, 모든 모터, 산업용, 군사용, 가정용 모터 들어가는 것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들을 감아놓고 전기를 이렇게 모터를 돌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전축, 이렇게 어떤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서로 두께가 틀린 서로 어떤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줘서 회전하는 힘이 파워를 세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헬리콥터라든지 드론 회전축, 그다음에 배 프로펠러 회전축, 가정용, 산업용 모든 모터 회전축에 변속기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 변속기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변형된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긴 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밴딩처럼 해가지고 밴딩 톱니바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거하고 일치해가지고 밴딩 톱니바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톱니가 밴딩처럼 딱 달라붙어갖고 있고 그 위를 원통형이든 뭐든 감싸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거 붙어가지고 밴딩 톱니바퀴가 있고 그것을 딱 감싸서 다시 밴딩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런 기술도 들어갑니다. 변속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중 약간 그것도 톱니바퀴가 되죠. 이중 톱니바퀴 기술도 들어가는데 그건 또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파워가 세죠. 톱니바퀴 힘이 그와 같이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기술 헬리콥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이중 톱니바퀴 기술. 그 다음에 이거 회전축에 약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분과 또는 전체 모양을 오래 써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회전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회전축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남 매듭구조 마드구조의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기술은 커넥팅 노드, 크랭 축축, 그다음에 자전거의 어떤 기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산업상의 기어에는 다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모든 회전축에는 산업상의 회전축이 없는데 없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물며 산업상의 로봇 다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딱 여기도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지탱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모든 로봇 다리와 전 세계 모든 산업용 기계의 다리, 항공기 다리, 모든 다리, 용수철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낚싯줄 같은데 낚싯줄에도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두터운 부분의 인중을 만들어주거나 펜스 뭐 철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에 좀 어떤 양계장 뭐 이렇게 그런 또는 그물 이런 구조에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일정 부분 넣어주거나 양계장 펜스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 세로로 그럼 특정 부분에 이렇게 간격별로 갖고 두꺼운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꺼운 줄을 또 그물에서도 그렇게 철망 구조도 이거 그럼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다음에 중공업 밧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밧줄이 있잖아요. 철밧줄. 그래도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거나 강하게 이렇게 딱 중간 부분을 딱 잡아주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이런 기술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철 밧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집으면 딱 쪼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 형식이 뭐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남 매듭 구조 만든 것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클립 같은 거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딱 그게 철 클립이 됐든 모르게 그래서 클립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안에 중간에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래서 밧줄 자체를 강하게 하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으로 하시는 건 원하신 대로 소재가 뭐가 됐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 유선 안에서 저기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나의 어떤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거나 일정 부분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유선 안에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한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만들어 결정하실 거예요. A사 레이더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 전기선은 제가 두껍게 하고 구리선 이렇게 통신선으로서는 얇게 한다 그러죠.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무조건 제 기술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통신선, 전기선이 됐든 통신선이 됐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로 신호를 중폭하는 구조. 이게 광소면선에서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전 같은 전기 송전하는 데서도, 전석의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도 쓸 수 있고, 모터에 감기는 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파워가 세게 감겨지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석의 모터의 직전의 선에 다른 전기선보다 더 두텁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이 일종의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만들어서 파워 구동을 세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 3D 반도체다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대중소 들어가고 같은 면적 대비해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카패시터도 대중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구리선 자체 안에 이것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에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전기나 신호를 중폭하는 이런 것을, 이것을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어떤 통신선으로 사용할 때 컴퓨터에다가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그랬죠.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통신을 하든가 이렇게 그 중에서 유선 방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일반 전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죠. 스마트폰이나 가정 유선,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하셨어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쇼핑몰 만들 수 있다는데 그것도 하셨고,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기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을 하되 유튜브나 넷플릭스 방식으로 하루 동영상 40개 틀어주거나 음악 스트리밍을 해요. 그게 자체가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500개도 제공해서 공짜 방송 제공해주고, 공짜 통신 제공해주고, 유료 무료 나누고, 소비자 동영상을 이렇게 블로그 홈페이지를 키워주고 올려서 이렇게 유튜브 방식, 유튜브처럼 키우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키우고 거기다 광고를 한다든지 상품을 홈쇼핑처럼 판매를 할 수 있고, 정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홈쇼핑 채널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 결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신하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전 세계 여행자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행지 수백만 건이나 수천만 건 여행지 동영상을 올려놓고 거기다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그쪽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할 일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행자로. 자기 할 일 해야죠. 인생도 살아야 돼. 그래서 전 세계를 곳곳을 돌아다녀도 인생 동안 몇 군데 못 돌아다닌다. 그러나 동영상으로는 돌아다녀. 아바타를 거기다 놔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단체 여행도 가고, 거기서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SNS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만 잘 된다면 그걸 통해서 채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수많은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면 통신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되고요. 스마트폰에도 이 앱이 탑재가 되면은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거 몇 명을 표시해주거나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쇼핑 거리를 진짜를 만들어서 상품은 내 거를 갖다 놓고, 일단 국내 쇼핑 아바타가 움직이고, 건물 안이나 쇼핑센터 안에 로드뷰가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현재 나오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공한 로드뷰를 건물 안에, 사적인 영역이지만 신청한 사람이 한해서 우리나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를 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게임도 하고 이렇게 친교도 나눌 수도 있겠죠. 아바타들이. 또는 가상으로 쇼핑몰과 가상거리를 500개 만들어가지고 진짜와 가상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죠.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친교 나누고 게임도 하고 상품도 구매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전 세계 통신, 이렇게 컴퓨터에다 통신을 구현할 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하자. AM, FM 라디오를 보면은 AM, FM 어떤 수신을 딱 라디오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수신할 수 없을까? 파행이 틀려도. 또는 전체를 송신할 수 없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통신 방법이 된다는 거죠. 하나 이렇게 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정보가 움직이는 정보 고속도로 또는 정보의 도로, 통신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수신합니다. 그냥 뭐 하나의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KT 거 전파를 수신하거나 SKT 거 전파를 수신하는 이런 방식이란 이해가 가시죠? 또 다른 이렇게 또 다른 전파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뭐 스카이라프 같은 또 다른 뭐 어떤 핸드폰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SKT 거를 사용하다가 KT 거를 사용하다가 또 다른 통신업자가 만약에 스카이라프가 갖다 이동통신을 제공한다.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회사가 몇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5개다가 5개 회사의 것을 내가 통신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요. 컴퓨터 안에 같은 전파다 그러면 같은 전파나 그 안에 스마트폰 10개 있다, 20개 있다, 30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 안에 SKT 거 10개, 20개, 30개 있어도 다 울리죠. 또는 다른 회사라 할지라도 KT 거 10개, 20개, 30개 울리죠. 호출 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 안에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스마트폰 10개 두고 20개 두고 30개 두고 컴퓨터를 작은 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럼 다른 회사 SKT 거 컴퓨터 안에 10개 넣고 KT 거 10개 넣고 이래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회사 거 이렇게 이런 혼합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걸 통신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 무선 TV에도 이런 기술이 가능하고 앞으로 위성통신과 모든 통신 장비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는 워키토키 방식의 이런 스마트폰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워키토키 자체가 이제 공동통신망에서 작은 어떤 인터넷망을 무선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영상, 문자, 문서를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소비자 환경처럼 해가지고 유튜브처럼 만들어도 되고요. 그것은 이제 자체 무선 인터넷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방송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동영상을 틀어줘서 방송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개나 수백 개 공동 전파의 채널을 만들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은 1대1 또는 단일대 다자 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청취자에게도 음악 스트리밍 해준다든지 채팅을 해준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 구조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그것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일제 다자 회사 간에도 회사에다 그럼 멀리 떨어져서도 거기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회의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시면 이와같이 이제 앞으로 통신 방법이 바뀌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방송도 같이 틀어주고요. 방송은 100개도 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짜로 제공을 하고 그 방송과 어떤 통신을 거기다가 수많은 가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 내가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뭐 퀵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 온갖 사업을 다 하시죠. 슈퍼배달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슈퍼배달 만들 수 있어요. 슈퍼배달 만들어가지고 퀵서비스라든지 그래서 거점 배송 방식이라 가지고 우유 데려준 방식으로 500m, 100m 그래가지고 택배 회사가 거기 갖다 주면 걔네들이 알아서 배송을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음식점 배민 서비스처럼 배달의 민족 서비스처럼 음식점 배달을 다른 어떤 배송도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처럼 아마존을 전 세계의 전 세계 슈퍼마켓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면 다 배송해. 그러면 전 세계 아마존보다 더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되는. 이것도 기술을 침해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남의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네. 유튜브도 안 되고 다른 데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